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줄여서 과기부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엑소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엑소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과학 기사 가져오셨는지 바로 보여주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위성 잔해물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재난 문자가 전국적으로 발송이 됐는데 예, 앵커님께서도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도 그날 점심때쯤에 문자를 받았던 것 기억납니다. 네, 다행히도 이 잔해물은 이 알래스카 서남쪽의 베링해에 추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 영화 승리호에서도 이러한 우주 쓰레기를 다룬 주제를 다뤘는데 예,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도 이런 쓰레기를 수집해서 결국 포획해서 판매해서 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영화에서만 나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우주 쓰레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주 쓰레기 얘기를 한다 이건 같은데 보통 이제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잔해들을 우리가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실제로 이 유럽 우주기구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예. 이 우주 쓰레기를 크기로 나눠보자면 이 10cm 이상은 36,500개, 그 다음에 1cm 이상은 100만 개, 그 다음에 1cm 이하는 1억 3천만 개 정도 됩니다. 이야, 예, 맞네요. 그리고 이런 파편들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캐슬러 증후군이라 그래서 조각나고 조각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파편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이런 캐슬러 증후군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장면인지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 없는 지구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작은 파편들이 인류를 지구 안에 가둘 수 있다. 참 이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1cm 정도 파편이 별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예. 문제는 속도이거든요. 결국 이 크기가 작아도 속도가 빠르면 충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런 녀석들은 실제로 총알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쉽게 제가 충격량을 계산을 해봤는데 예. 약 1cm 정도의 작은 파편이 실제 1.5톤 트럭이 시속 70km로 우리랑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량과 같다고 합니다. 충격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1cm 정도 충격량도 엄청 이제 충격량이 큰데 10cm 이상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문제는 10cm 이상은 이 레이더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예. 이거보다 작은 수준의 파편은 레이더로 추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할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게 날아다닌 거에서 더해서 매년 지구로 추락해서 또 민간에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매년 약 100톤 정도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한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이 우주 쓰레기 관련 문제를 뭐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서 스타링크 이제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서 무선 인터넷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 사실 지난 65년 동안 인류가 쏘아 올린 총 위성의 개수가 약 1만 4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링크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전체 위성의 4분의 1, 약 3,500여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 하나에서 벌써 3,500대의 위성이 쏘아 올려졌고 예. 앞으로 수만 대의 위성도 계속 이 스타링크 위성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우주 쓰레기가 계속 가속화돼서 많아질 거고 또 추락하는 잔해물도 많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우주 쓰레기를 줄이거나 뭐 제거하는 방법 뭐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런 우주 선진 국가들이 다양한 이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자면 예. 일본에서는 2021년 이 아스트로 스케일이라는 그 기업에서 민간 최초로 이런 우주 청소형 위성을 엘사D라고 하는 위성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예.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이 녀석은 아주 강력한 자석을 띠고 있어서 아하. 이 자석으로 흡착을 시킨 후에 예. 대기권으로 같이 떨어지면서 불타서 없애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2018년도에 이 그물과 같은 비슷한 원리로 한 번의 쓰레기를 포획을 해서 예. 이제 잡아두거나 또는 이제 작살가 같은 걸 통해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예.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유럽 이 기술 연구진들이
이런 우주 쓰레기를 직접 포획을 해서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불태 없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게 같은 원리를 통해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이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행히 연구 중인데 아직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건 없고요. 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3개국이 지금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립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런 우주 쓰레기 관련된 책임을 논하는 강력한 법안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 이것들이 아직도 흐지부지되고 계속 그냥 이 현상을 유지를 시킨다면은 점점 더 많은 이런 파편들이 많아져서 우주 쓰레기 파편으로 민간이 피해를 보거나 예. 또는 더 이상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 없는 지구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우주 쓰레기 법안이나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우주 쓰레기와 관련한 과학 기사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엑소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